수지.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배우 수지는 1994년 10월 10일 광주 디카시 북구에서 일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형제로는 2살 터울의 언니와 남동생이 있다. 그녀의 어머니 정은숙은 광주 출생으로 아버지 배완영 씨가 광주의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다. 수지가 어린 시절부터 분식집을 운영했고 수지는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으며 처음으로 번 돈으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사드렸는데 눈물을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또한 청춘불페이에서도 보란듯이 더 성공해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라는 말을 하며 애틋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태권도 관장이었던 수지의 아버지 배완영은 현재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 단장을 역임하고 있다. 수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고 3년 동안 아버지에게 태권도를 배웠다. 수지는 국기원공인 2단이다. 수지의 아버지는 용인대학교 83학번으로 태권도 겨루기 선수 출신이다. 대학 졸업 후 지도자 활동을 했고 둘째 딸인 수지는 예쁘고 마음이 여려서 애지중지했기에 오후 8시까지 통금 시간을 정하고 엄하게 키웠다. 학창시절 수지는 학급 활동도 열심히 하고 부부 관계도 괜찮았다고 하며 학교 축제나 대회가 있으면 친구들과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학생이었다고 한다. 좋아하는 과목인 국어와 영어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한다. 수지는 보아의 영향으로 무등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춤과 노래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장래희망에도 연예인 혹은 가수라고 적었기 때문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기억하는 수지는 어린 시절부터 연예인을 꿈꿔왔던 아이라고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중학교 시절에는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댄스 공연을 한 적이 있으며 댄스팀 빅사이즈에서 훈련을 받으며 춤의 기술을 익혔고 이때 주로 힙합 댄스와 방송 안무를 배웠다. 어머니는 한 번만 믿어달라는 딸의 부탁으로 수지가 연습하는 곳에 아무도 모르게 가서 지켜본 후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수지를 보고 춤을 출 수 있게 허락을 해주었다고 한다. 여전히 아버지는 반대하셨지만 수지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훗날 수지는 지켜봐 주셔서 감사했다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라붐의 소연이 그 당시 수지의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같은 가수라는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오디션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함께 출연하기로 한다. 여기서 안 되면 꿈을 접고 평범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각오였다. 마침내 2009년 엠넷 슈퍼스타 K 광주 지역 예선에 참여하여 합격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연하게도 그 자리에 있던 JYP 엔터테인먼트 직원 김연경 캐스팅 담당자에게 캐스팅되어 JYP의 연습생이 되었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으나 소속사를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JYP행을 택했다. 슈퍼스타 K 오디션장에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우연히 JYP 캐스팅 담당자에게 캐스팅당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머리도 대충 묶고 옷도 바지에 남방은 허리에 묶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지만 얼굴이 너무 예뻤고 빛이 났다고 한다. 오디션을 보고 나와서 가쁜 숨을 쉬고 있었고 긴장 탓에 땀에 젖은 앞머리와 그럼에도 전혀 꾸미지 않은 모습이 JYP 캐스팅 담당자 김연경 씨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한다. 당시 캐스팅 직원의 말에 따르면 보통 JYP는 춤, 노래, 외모 중 하나인데도 캐스팅을 하는데 수지는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유일한 케이스였다고 한다. 그 직원은 훗날 딩고 뮤직 오프 더 레코드에 수지와 함께 출연했다. 수지가 오디션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8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고 한다. 결국 직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서울에서 진행된 오디션을 받고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노래와 춤을 보여드리고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이 되었다. 이후 수지는 주말마다 광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JYP 회사 사무실이 있는 연습실에 가서 다른 연습생들과 데뷔에 필요한 보컬, 댄스, 철학, 도덕 수업을 듣고 저녁이 되면 광주집에 다시 내려와서 못다한 보충을 하고 다음날 학교를 다니는 생활을 반복했다.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춤과 노래를 시험하는 월말 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받은 수지는 데뷔가 확정된 이후에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연습생 빌라에 살게 되면서 서울로 완전히 상경했다. 이후 전남여자고등학교에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가수 데뷔를 준비했다. JYP에 들어간 후 총 1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서 만 16세에 미스 A의 멤버로 발탁되었다. 수지는 비교적 이른 나이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연예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는 편이다. 그러나 가수라는 꿈을 이뤘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다고 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학교 친구들과 추억을 못 만든 것이라고. 수지가 회상하기를 연습 기간이 3년 정도로 길었던 언니들을 따라잡기 위해 두세 배는 노력했다고 한다. 또한 중국 언니들과의 오랜 생활로 중국어로 자기 소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한다. 원래 미스 A는 3인조로 지아, 페이, 수지로만 데뷔할 생각이었으나 막판에 미니 합류하면서 4인조가 되었다. 3인조였던 흔적은 데뷔 초 중국에서 찍은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수지는 2010년 7월 1일 JYP의 걸그룹 미스 A로 데뷔했다. M 카운트다운에서 컴백 무대를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미스 A는 별다른 홍보 없이 갑자기 불쑥하고 나타난 신인 걸그룹이었으나 현대무용을 연상케 하는 차별화된 퍼포먼스와 친숙한 멜로디를 선보이며 원더걸스의 뒤를 잇는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걸그룹의 위치를 무리 없이 꿰찼다. 지금도 미스 A의 데뷔 임팩트는 걸그룹 데뷔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다.
특히 막내 수지의 인기와 비주얼은 미스 A의 전체 인기를 견인할 정도였다. 2010년 7월에 Bad Girl, D-Girl로 데뷔했다. 데뷔하자마자 그 예쁜 애 누구냐며 전국 각지에서 이슈가 되었고 자연스러움과 청순함으로 새로운 가수의 스토리 2.5세대를 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스 A가 시크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매 앨범마다 다양하고 파격적인 모습으로 나올 때마다 화제가 되었는데 특히 트위치 곡 활동 때는 붕대를 감은 듯한 좀비 컨셉의 무대복과 곡 분위기에 맞춰 무용수 스타일로 달아붙는 블랙 타이즈, 민소매 크롭톱, 상체 라인이 절개된 의상을 입었고 무에대에서는 헐렁한 힙합 팬츠에 몸에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짧은 상의를 마의 베이비에서는 마이크를 다리에 고정시키는 목적으로 검은 밴드를 감았는데 마치 가터벨트를 착용한 듯한 착시를 일으켜 진화된 세시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핑크 머리의 지하만큼 수지의 고양이 머리띠가 잘 어울린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한다. 허쉬곡은 타이트한 에나멜 팬츠와 크롭톱을 입었고 진한 스모키 화장에 붉은 립스틱으로 한층 섹시함을 더했다. 미스 A는 데뷔하자마자 단기간에 대상과 신인상을 함께 수상하였다. 데뷔 5개월 만에 이룬 성과이다. 청순하고 풋풋한 외모와 털털한 성격으로 인해 인기는 날이 갈수록 상승했고 수지는 그 인기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연기와 가수 활동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8월 21일 방송된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최연우와 함께 등장한 수지는 사람 모양의 통에 갇히는 도우미 역할을 했다. 몸 전체를 전부 분리한 상황에서 작은 통을 열자 수지의 머리가 나와 모두가 경악했다. 수지는 데뷔 직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스 A와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데 노력하였는데 도전 천곡에서 홍진영의 사랑의 밧데리를 부르거나 김완선의 노래를 불러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고정예능인 청춘불패의 멤버가 되면서 60대까지 팬층을 확대하였으며 그의 예능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청춘불패에서는 거의 쌩얼로 나오다시피 하는데 청순한 외모가 돋보였으며 4차원적인 모습과 비교적 왈가닥인 모습도 보여주며 친근함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갯벌에서 망둥어의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 갯벌을기 얼굴에 묻는다거나 추운 겨울 강가에서 빨간 코로 썰매를 타는 모습은 옆집 소녀 같은 친근함을 주는 동시에 수지를 청순하고 순수하고 예쁜 소녀의 이미지로 각인시키기에는 충분한 활동이었다. 그 외에도 특집 예능에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수지는 2010년부터 JYP 네이션 합동 콘서트에 참석해 JYP 소속 선배들 후배들과 콘서트에 참여하였다. 바쁜 활동 중에도 회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언제나 좋은 공연을 선보였으며 선희의 조건준호와 함께 노래 공연을 선보였고 EPM과 다크한 무대도 선보였다. 특히 이준호와 추는 커플 댄스곡이 압권이었는데 둘은 서로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부르며 무대 위에서만큼은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다. 2011년 한류 홍보대사로 발탁되어 평안과 다시 만남을 뜻하는 안녕이라는 제목의 인터랙티브 영화를 촬영하였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카메라 구도로 시험적인 영상을 찍었으며 반응도 좋아서 홈페이지 하루 접속자 수가 2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여기서 수지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으며 청순한 느낌이 한국의 배경과 공간 정취와 잘 어울려져 10대의 예쁜 모습을 화면에 남길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하와 고무줄 놀이를 하다가 비가 내리자 아이들과 처마 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아름답게 그려진다. 홍콩 마담 투소의 전시들 밀랍 인형으로 수지가 선정되어 제작에 들어갔는데 제작하는 전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머리카락, 피부결, 손톱, 눈썹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았고 특히 눈썹과 피부주름에 신경 써서 최대한 실사화하는 모습에 수지도 많이 놀란 듯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수지는 영화배우 선배들과 영화 관련 스태프의 초대를 받아 여러 영화의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였다. 선배들을 멀리서나마 응원했고 영화계가 진심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도움이 되고 싶어 했다. 수지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침체되어 있던 영화계, 문화예술계가 빨리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다. 수지는 JYP의 선배 후배 가수들과 매해 크리스마스 전날 공연 봉사활동을 하였다. 환우와 환자들을 직접 만나 선물을 전달하고 노래로 공연까지 선보이면서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항상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인터뷰하며 맑은 마음씨도 잊지 않았다. 수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존재가 되었고 캐릭이 되었다. 수지의 가치는 곧바로 게임 캐릭터의 인물로 구현되었고 게임 회사들의 요청으로 수지가 게임 속 캐릭터로 등장하여 큰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 크로스파이어, 프리스타일 풋볼, 서든어택의 게임 속 캐릭터를 맡아 열연하였다. 수지는 안무 연습 도중 오른쪽 발목 부상을 입었지만 9월 12일 경기시민운동장에서 열린 한류 콘서트에 참여했다. 수지는 다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아 노래를 소화하는 열정을 보였다. 9월 14일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MBC 추석 특집 아이돌스타 육상선수권 대회 녹화 현장에 목발을 짚고 참석했지만 발목 부상의 여파로 경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해 9월 29일에는 싱글 2집 스텝 업을 발표하고
10월 셋째 주 발간된 하이컷에서 켄트브리드라는 화보 타이틀처럼 수지는 단발 커트에 더블 버튼 롱 코트를 입고 시크한 섹시미를 뽐냈다. 2010년 10월에는 쇼 음악 중심 새 MC로 발탁되었다. 방시혁은 2010년 스타뉴스 연말 결산 인터뷰에서 특히 수지에게 주목을 하였는데 방시혁은 올해 미스 A는 데뷔 후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며 다만 두 번째 싱글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또 수지에 놀라울 만한 매력이 아직 대중에게 제대로 어필된 것 같지 않다. 때문에 과연 이 친구들이 내년 인지도와 인간적 매력을 바탕으로 넘버원 그룹으로 발돋움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하고 말해 수지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2011년 아이스쇼에서 러브 원론을 공개하고 2011년 7월 18일에는 정규 앨범 A 클래스를 발매했다. 4월 31일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2011년 FW 서울 패션위크 디자이너 김재현의 자댕드 슈에트 컬렉션에 모델로 참석해 런웨이를 선보였다. 수지의 첫 연기의 시작은 JYP 회사에서 제작하는 드림아이였다. 드라마 방영 당시 수지의 겨울아이 같은 테마곡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1월 8월 4일에는 일본 방영을 기념하여 주연 배우 자격으로 참가하여 도쿄 로폰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드림아이는 2011년 여름 TBS를 통해 방송되었고 7월 27일부터 드림아이 발매되었다. 2011년 9월 초에는 일본 내 드림아이 콘서트도 개최되었고 수지는 콘서트에 참여해 토크를 이어갔다. 배우 송중기와 20스 초이스의 첫 발을 내디딘 수지는 2011년 뛰어난 활약을 보인 신인만이 받을 수 있는 HT 뉴스타상을 수상했다. 2012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 방문의 해 기념 제21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 신현중과 탁재훈과 MC를 맡아 진행했다. 2012년 3월 22일에 건축학개론으로 스크린에 데뷔한 수지는 20살의 풋풋한 매력을 앞세워 첫사랑 열풍을 일으켰다. 3040대 남성 관객들까지 극장으로 몰려왔고 덕분에 멜로 장르로는 드물게 41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건축학개론은 30, 40대 남자 관객의 열광급 지지를 얻으며 멜로 영화 관객층의 외연을 넓혔다. 또 1990년대의 시대적, 문화적 감성을 영화에 녹여냄으로써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영화계의 신인 등장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타세대의 루키의 등장은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며 활력을 주기에 충분했기에 여러 매체에서 수지의 국민 첫사랑 열풍을 상세 보도하기도 하였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신드롬에 가까운 수지 열풍을 이어나갔다. 2012년 11월에는 약 1년 동안 함께한 청춘불패 시즌이 멤버들과 아쉬운 작별을 고했으며 KBS 연예대상에서 쇼, 오락 부문 여자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가수, 연기, 예능 3개의 분야에서 신인상을 거머쥐게 되었다. 2013년 1월 새해에는 수지가 새해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전했다. 2013년 2월 7일에는 재학 중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으며 한국메이커 의시재단을 찾아 자신을 보고 싶다고 밝힌 미만성 내세포림프종으로 투병 중인 11살, 여아와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15살 남아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운동화와 기타도 선물했다. 2013년 12월 14일 트위터에 네맨 시어데메 2014년 1월 25일 인 행캥 W맨 니안 챙휴의 레이베 레이레이 너희 아니 2014년 1월 25일 홍콩에서 우리 콘서트 하니와라는 글과 함께 홍콩의 길거리에 미스 A의 콘서트 포스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찍은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미스 A의 홍콩 콘서트를 직접 홍보하며 연습에 열중하고 있음을 알려왔다. 2013년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베가 브랜드 사이트에서 진행된 스타폰 경매 행사 하피티에더에서 수지의 베가 아이언 스마트폰이 낙찰가 85만 5천 원을 기록했다. 수익금 전액은 2014년 1월 유니세프에 전달되어 개발 도상국 산모와 아기들의 건강을 위한 캠페인 Names and Babies의 후원금으로 사용되었다.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이제 자신에게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많은 관심과 주목도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수지는 휴식, 여행, 광주 친구들, 가족들을 뇌구조에 그려 넣었다. 건축학개론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수가 좋아서 일을 시작했지만 주변에서는 수지가 연기자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길 바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아지면서 가수와 연기 둘 다 보여줄 수 있을지 수지 스스로 생각이 많아진 시기였다. 실제로 수지는 첫사랑 이미지를 깨고 판무파탈 수지, 섹시한 악역 수지도 보여주고 싶다며 한 가지 이미지에 국한되는 게 매우 두렵다는 발언을 했다. 2013년은 레트로 열풍으로 젊은 층뿐만 아니라 40, 50대 관객들까지 첫사랑의 감성을 전하는 건축학개론 관람 광풍이 불던 시기였다. 2014년 4월 12일 중국 베이징 싱크패드 스페이스에서 열린 아시아 투어 콘서트에서 무대에 오르던 중 넘어져 발목 부상을 당했다. 솔로곡을 부르며 무대 계단을 오르던 중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계단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 것이다. 수지의 부상 장면은 콘서트 현장에 있던 팬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4월 13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수지의 콘서트 현장에서 팬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이 올라왔다. 2015년 1월 16일에는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웨이보에서 활약이 두드러진 스타나 화제가 된 인물에게 상을 주는 웨이보의 밤에 참석했다.
이름다운 미모와 쇼맨십을 보여준 게 반응이 좋아 중국 언론에서도 수지의 중국 방문을 대서특필했다. 한복을 입고 나온 수지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아름다웠다. 2016년 1월 7일 발표된 드림에서 백현과 남녀 듀엣곡으로 컴백했다. 국내 최고 프로듀서로 꼽히는 박근태와 미국과 유럽 기반의 프로덕션, 디자인, 뮤직 소속 프로듀서 최진석이 공동 작곡한 곡으로 제주와 네오, 소울 기반의 팝 R&B 곡으로 사랑에 빠진 풋풋한 남녀의 이야기를 담은 달콤한 러브송이며 그의 가온 차트 2016년 1월 1위를 차지했다. K-팝을 넘어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대세로 자리한 엑소 백현의 참여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SM과 JYP의 콜라보만으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눈을 집중시켰다. 연말에는 2016 MAMA에서 드림으로 베스트 콜라보레이션 상을 받았다. 2016년 7월 6일에는 이경희의 작품 함부로 애틋하게로 약 3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왔다. 비록 드라마는 호불호가 갈리는 평가를 받았지만 노을 PD를 연기한 수지의 청초하고 청순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화제되고 있다. 2017년 1월 13일 일산 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31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했다. 골든디스크 디지털 부문 음원 본상을 수상했다. 2017년 1월 21일에는 네이버 V앱을 통해 수지의 눕방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눕방 라이브인 만큼 혼자서 모든 진행을 누워서 진행해야만 했다. 수지는 꿀잠 도우미로 활약하기 위해 눕방 시리즈 최초로 백색 소음 ASMR을 들려줬다. 2017년 1월 24일, 2018년 1월 29일은 두 차례의 개인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했다. 이것이 사실상 JYP와의 마지막 활동이었다. 1집은 행복한 척, 2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를 타이틀곡으로 발표했는데 수록곡 대다수를 직접 작사하고 몇 곡은 직접 작곡까지 하여 음악에 대한 수지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앨범들이다. 수지의 몰랐던 가창력을 엿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행복한 척은 걱정과 외로움, 불행을 안고 살아가지만 겉으로는 행복한 척 살아가는 사람들의 쓸쓸함을 노래한 어반 R&B 장르의 곡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용기 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사람들의 허무함을 나타낸 곡이다. 바쁜 스케줄을 하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수지의 투영에 사람들이 한껏 감정 몰입을 했기 때문에 데이트를 했다. 수지의 상황과 맞물려 가사가 전달하는 의미가 마치 수지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개의 앨범 모두 발라드 곡과 댄스곡을 더블 타이틀로 발표했는데 그때마다 댄스곡보다 발라드곡이 더 주목받기도 해 수지의 감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2주 정도 음악 방송을 하고 연세대 아카라카 축제에서 신곡을 선보인 것 외에 다른 방송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2019년 3월부터 매니지먼트 숲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JYP 있을 때부터 사전 제작으로 찍어놓은 베가본드가 방영되었고 곧 이어 매니지먼트 숲의 직원들과 처음으로 같이 호흡을 맞춰본 스타트업과 원더랜드가 차례대로 방영되거나 촬영되었다. 2021년 1월 23일에는 수지의 비대면 팬미팅도 카카오 TV로 송출되었다. 팬미팅에서는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수지가 기타를 들고 직접 작곡한 노래를 팬들에게 선보이기도 했으며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근황도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 2022년 쿠팡플레이에서 방영한 안나로 좋은 연기 평가를 들었다. 디렉터스 컷 어워즈 심사위원들은 수지가 한층 더 넓어진 연기 스펙트럼이 느껴진다. 앞으로도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고 청룡 시리즈 어워즈 심사위원들은 수지가 아닌 안나는 상상할 수 없다. 안나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지가 안나로 연기자로서의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2023년 1월에 촬영을 완료하고 10월에 드라마 이두나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다. 양세종이 군복무를 마치고 처음으로 도전하는 넷플릭스 작품이다. 2023년 12월까지 수지는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2024년 2월부터 드라마 다 이루어질지니 촬영에 들어간다. 극한 직업의 연출을 맡은 이병헌 감독과 미스터 션샤인과 더 글로리의 지피를 맡았던 김은숙 작가의 차기작이다. 후는 빼어날 수, 지혜, 지 부모님 두 분 다 AB형이다. 청춘불페이에서 붐과 김신영이 발 사이즈에 대해 물어보자 249라고 했는데 이후 250인 것으로 알려졌다. 몸무게는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데뷔 초기 모 포털 사이트는 수지의 프로필에 47, 49이라 기재했다.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출신이며 보성 삼광중학교에서 태권도를 시작해 용인대학교에서 태권도 훈련단으로 활동했다. 용인대 83학번으로 전남태권도협회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가 1987년 전국체전에서 패더급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1988년부터 5년 동안 여수중학교에서 코치를 맡아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1993년부터는 광주체육중학교에서 3년을 코치로 1996년부터 광주체육고등학교에서 2년단 코치로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상임이사 겸 후원회장, 한독추만화 예술진흥회 이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살풀이 이수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 전수자다. 가수 장미화는 아침마당에서 수지 어머니와 친분이 있다며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라고 밝히기도 했다. 장미화가 옆에서 겪어본 수지 어머니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명선화라는 본명으로 전통음악과 무용으로 공연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마하무용단의 단장이다. 단화과를 졸업했다. 수지의 리얼리티 오프 더 레코드 2회 영상 5분 19초부터 수지가 음악 사이트 멜론에서 행복한 척으로 1위를 하자 기쁨을 나누기 위해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 처음으로 목소리로 등장했다. 또한 2023년 공개한 브이로그에서도 언니가 목소리만으로 등장했다. 숭의고등학교와 조선이공대학교를 졸업했다. 미국 드라마 뱀파이어 다이어리에 나오는 데이먼에서 따온 이름 서울로 갑자기 전학을 가는 바람에 적응이 어려웠다고 한다. 본인과 다르게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이며 일면 스님과 함께 매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기부금 전달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행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불교신문에 밝힌 바 있다. 2019년 3월 26일에 소속 배우로 활동을 시작했다. 원래 INFJ였다가 최근에는 ISTP로 바뀌었다고 한다. 사실 작품 활동을 하다 보면 캐릭터 성격에 따라 MBTI가 자주 변한다고 밝혔다. 2022년 유튜브에 게시한 노쿄 브이로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테스트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각 유형의 특징을 보며 제일 공감이 갔던 건 INFP와 ENFP라고 밝혔다. 비밀번호를 분실했다가 2023년 7월 3일에 4년 만에 다시 업로드했다. 더위를 많이 타서 여행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추운 지방으로 간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행지로는 런던을 뽑았다. 안나 촬영차 알래스카에 갔을 때도 아이스 커피만 고집해서 현지 스태프들이 신기해했다고 한다. 역사역에 위치한 허거집의 단골로 알려져 있고 해산물이 많이 들어간 해물탕, 연포탕도 좋아한다. 평소 발라드나 재즈를 즐겨 들으며 인디 감성의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이라고 한다. 소울라이츠의 도시의 밤 같은 노래나 윤지영의 노래를 즐겨 듣는다고 한다. 연습생 시절에는 J.A의 어제처럼을 버스에서 자주 들었다고 한다. 윤미래의 모든 노래를 좋아하며 열렬한 팬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써온 작사 노트가 있어 가수 조연아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고 한다. 청순한 느낌이 더 강해서 생긴 별명 화장을 안 해도 예쁘다. 생얼이 더 예뻐서 생긴 별명 아이돌과 배우 중에도 토끼처럼 생긴 사람들이 많지만 강아지상과 토끼상을 섞어 놓은 듯한 모습소처럼 일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 팬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어서 생긴 별명. 수필이나 시읽기를 좋아했고 언어를 익히고 배우는 데에도 소질이 있어 가끔 본인이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영어 대사를 막힘없이 소화하기도 한다. 심지어 아랍어나 태국어를 비교적 정확한 발음으로 막힘없이 대사를 치기도 한다. 초등학교 시절 보아의 울프컷을 하고 다녔던 것을 보면 2005년 발매한 Girls in P의 노래를 좋아한 것으로 보인다. 연습생 동기로는 몬스타엑스 션우, 갓세븐, 진영 마크 B2B 푸니엘, 유영재, 르시엘 시온, 원더걸스 혜림이다. 8개월은 한국에서 연예계 전반의 분위기와 춤 동작, 보컬 연습, 방송 매너, 애티튜드를 배웠고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2개월 동안 중국인들의 문화를 익히고 적응기를 가졌다고 한다. 2023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한류 배우 8위에 선정되었다. 차분한 진행 실력과 세대를 통합하는 대중성으로 2016년부터 7년 연속 백상예술대상 MC석에 서며 백상의 여신으로 불리우고 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물은 김수현의 어느 날, 장근석의 미끼가 있으며 쿠팡플레이에서는 여성 최초로 원톱 주연을 맡아 연기를 하게 되었다. 디렉터스 컷 어워드는 DGK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한국 영화 감독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후보와 수상자를 선정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16년 LG생활건강 내의 온더바디와 헤어케어 브랜드 오가니스트에서 콜라보로 출시된 오가니스트 제주 마요 온더바디 제품 광고에 출연했다. 앰버서더와 뮤즈로 동시에 활동하는 직위 2021년 7월 26일 디올 공식 계정에서 휴스 프렌드로 소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6월 백상예술대상에서 이례적으로 공수하기 어렵다는 오트 쿠티르 컬렉션 드레스를 입어 글로벌한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하퍼 베저 코리아 하우스 브랜드에서 오트 쿠티르 피스를 공수해오는 건 쉽지 않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참석하는 칸 영화제나 권위 있는 국제 시상식이 아닌 국내 시상식에선 더더욱 보기 드문 일.